자, 297쪽 펴주시고, 우리 4명의 급여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입력하는데, 거기 네모 박스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급여는 다음과 같다. 297쪽이에요. 다음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급여 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 동그라미 1번, 급여 내역 중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 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것저것 뭉뚱그려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식대다 그러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라. 그래서 비과세 요건이 해당된다고 봐라, 이런 얘기예요. 식대 보조금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식사 제공을 하면 과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조건에서. 근데 식사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봐라,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에서도 이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면 과세잖아요. 근데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봐라.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 공제사항 말하는 거예요. 근로자 자기부담액, 그거는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상여금은 12월에만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여는 12월에 반영하면 되겠고,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산은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 공제 이외에 특별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특별 공제라는 게 이제 여러분 그 세액 공제에서 공부하셨죠. 이론 수업, 그 원격 수업 들으실 때 세액공제에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또 의료비 세액공제, 또 그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그 특별 세액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공제를 받으려면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도 퇴사자 정산할 때는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 그만둬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또 계속 근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우리 회사 지금 현재 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 이동해서 근무하는 회사의 급여하고 합산해가지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그때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또는 기부금이라든가 또는 교육비, 이러한 그 세액공제 부분을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은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때 하는 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하면은 증빙을 개인이 또 따로 다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중도투자자 정산할 때는 우리 인적공제, 우리가 초반에 입력한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입력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차량 보조금은 우리 회사는 월정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차량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걸 입력을 하면 월정액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8월 급여 입력할 때 성동일의 퇴사 연월일 입력을 해야 된다. 그 입력해가지고 중도 퇴사자 정산 아까 3번에 나와 있는 거, 이거를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표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이 네 명의 사원들의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 대장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표는
중간에 한 명이 이제 8월 달인가 이제 퇴사를 하기 때문에 12월에는 그 직원이 줄어들어서 3명밖에 없는데 12월에 그 상여가 있는 달에 급여대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급여 입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1월 급여를 입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급여를 입력하기 전에 수당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작업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근로소득관리, 인사급여의 근로소득관리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일단 들어가시고 이 메뉴에서 위에 있는 이 수당 공제 등록 단추를 먼저 눌러야 됩니다. 여기 월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입력하지 마시고 수당 사항이나 공제 사항을 등록할 때는 이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와서 귀속월 입력하기 전에 요 수당 공제 등록을 눌러야 돼요. 네, 그러면 이러한 팝업창이 나오는데 첫 번째 탭이 수당을 등록하는 탭이고 두 번째 탭이 공제사항을 등록하는 탭이에요. 그래서 공제사항에 가보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그 다음에 학자금, 상환액, 농특세 이렇게 6가지는 기본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대로 두시면 되고 자 수당 등록으로 일단 넘어가셔서 다시 수당 등록에 가보면은 기본급과 상여라는 항목은 기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기본급이라는 건 뭐예요? 매월 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정에 딱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건 급여다. 그 다음에 상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여를 주는 달이 따로 있죠. 매월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기적인 거고 월정액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급여가 아니라 상여다 해서 상여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또 상여에는 추가 상여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여도 이 상여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급여도 추가 급여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추가 급여에도 동그라미를 해놨네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에 우리가 입력을 할 텐데요. 어, 우리 회사에 수당이 뭐가 있는지 급여 대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게 다 수당이에요. 자, 그러면 직책 수당부터 여기 있는 순서대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순서대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직책수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직책수당은 여러분 아마 그 아까 117페이지에 있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없어요. 그 항목이 없는 것은 과세입니다. 1번 과세. 직책수당은 매월 급여에 월정액으로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대로 두시면 돼요. 두 번째. 4번에다 놓고 연장 근로수당. 예, 연장 근로수당은 제가 앞 시간에서 그렇게 말했죠. 항상 비과세로 수당 등록할 때 비과세로 해야 한다. 예, 비과세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과세 코드를 물어봅니다. 예, 비과세 코드 중에 이 연장 근로는 1번 코드를 써요. 연장 근로라고 이 항목, 비과세 감면 항목이라는 요 이름이 가장 비슷한 걸 쓰시면 돼요. 연장 근로 확인. 자, 연장 근로 수당은 매월 월정액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장 근로 한 만큼만 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보조금 입력하겠습니다. 차량 보조금. 우리가 이제 수당명을 차량 보조금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다른 말로 자가 운전 보조금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가 운전, 자기의 차로 회사 업무를 했다 해서 자가 운전 보조금 이렇게도 하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차량 보조금 아까 우리가 그 큰 네모 박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급여는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라. 그래서 이 우리 회사 차량 보조금 주는 것은
자기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했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비과세. 그리고 비과세 코드는 여기 보면 자가운전이라고 있죠? 이 차량 보조금이 바로 자가운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3번 클릭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아까 무슨 말이 있었어요? 그 월정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4번에서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 지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차량 보조금을 입력했더니 비과세하고 자가운전을 하는데 월정액이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돼 있죠. 여기를 부로 바꿔주세요. 월정액이 아닌 걸로. 자, 차량 보조금은 비과세 코드는 3번, 그리고 월정액은 지워줬습니다. 부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대라고 하는 수당이 있죠. 식대 입력하시고, 역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했으니까 2번 비과세, 식대의 비과세 코드는 2번이에요. 두 번째 있는 P01이라는 코드입니다. 여기 2번 식대 하시고 확인. 그러면 여기 P01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월정액이니까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대개 식대 보조금은 다 월정액으로 거의 모든 회사가 월정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라는 수당 제목이 있죠. 예, 그대로 입력합니다. 육아수당. 예. 자, 육아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줘요. 그래서 6세 이하 자녀가 3명, 만약에 2명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월 20만 원까지만 인원수에 관계없이 육아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육아수당의 그 코드가 거기 보육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보육수당. 예, 그래서 보육수당 002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보육수당은 월정액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끝났나요? 그러면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당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 등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대장을 보니까 공제 등록을 할 게 하나 있어요. 상조회비. 요거. 그래서 공제 탭으로 가세요. 거기 7번째 줄에다가 상조회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상조회비. 자, 상조회비의 공제소득 유형은 구분이 없죠. 여기 보면은 1번부터 7번에 상조회비라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무구분이라는 구분을 써요. 무구분. 무구분 해주시고 확인. 그리고 상조회비는 급여에서 우리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것이기 때문에 일여하고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 등록을 다 했어요. 수당 등록까지. 그럼 밑에 있는 확인 단추 눌러요. 확인 단추 누르면 우리가 이제 급여를 입력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귀속 연호를 1월로 선택해 주세요. 01. 그리고 여기 구분에 있는 목록 버튼을 눌러 보시면 1월부터 11월은 수당이 없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1급여를 선택하십시오. 구분은 1급여.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2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급여. 자, 지급일은 위에 설명을 보면, 그 괄호 속에, 급여대장 괄호 속에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월 급여는 1월 25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2025년 0125.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해 놓은 사원명이 나오는데 왜 우선 3명만 보이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중간에 입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6월 달에. 아직 6월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3명만 나타난 거예요. 자, 김현철 대표이사죠. 클릭하시고 급여 자료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기본급에다가 그 표를 보시고 입력하는 거예요. 450만 원이네요. 4500 플러스 엔터. 직책수당이 50만 원이네요. 500 플러스 엔터. 그러면 이제 상조회비 입력하는 것은 오른쪽. 네, 공제사항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조회비 중간쯤에 만들어져 있죠. 거기다 2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급여대장을 화면에서 보는 방법은 여기는 이제 기본급과 수당 또는 상여 이 급여 항목이 이쪽에 있고 그 오른쪽에는 공제 항목이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선택한 이 한 사람의 사원에 대해서 지급, 과세와 비과세 내역하고 그 다음에 공제금액과 차인지급액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합계가 오른쪽에 이쪽이 이제 그 회사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이제 우선 김현철 씨 차인 지급액이 우리 서로 맞아야 될 텐데요. 예. 김현철 씨 차인 지급액 4368790 나왔을까요? 예. 우리가 교재에서도 1월 급여를 입력했을 때 1월 급여를 입력했을 때 김현철 씨가 4368790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4368790이 나왔는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차인 지급액이 맞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동일을 선택해서 또 급여 자료 입력합시다. 성동일 클릭하시고요. 거기 표를 보시고 기본급 3300 플러스 직책수당 300 플러스 차량 보조금이 300 플러스 식대가 200 플러스 상조회비가 10,000원이네요. 공제사항에 상조회비 10,000원. 그리고 한번 또 맞춰보시면은요. 성동일의 차인 지급액 3669890이 나옵니다. 3669890 교재하고 일치합니다. 다음은 노현주 사원 입력하겠습니다. 노현주 클릭하시고 기본급 2700 플러스 직책수당 200 플러스 연장근로 200 플러스 차량 보조금 200 플러스 식대 200 플러스 육아수당 200 플러스 20만 원씩이네. 그 다음에 상조회비 10,000원 있습니다. 노현주 씨는 과세 표준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세금 계산이 안 되는군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란으로 비어 있고요. 차인 지급액이 3398480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3398480 네.
그리고 다른 그 김현철 씨나 성동일 씨는 이렇게 그 소득세가 산출이 되었었는데 노현주 씨는 소득세가 비어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거죠. 과세 표준이 낮으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급여가 이제 다음 달로 11월 달까지 지금 이걸로 쭉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복사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여기 귀속 연월을 2로 한번 선택하시고 구분을 똑같이 1급여로 하신 다음에 여기 팝업 창으로 전월 데이터가 있는데 복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달로 넘어가서 이게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사 후 재계산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복사하고 나서 재계산 창이 딱 나오는데 전체 사원에 대해서 재계산을 한번 하겠다. 전체 사원 선택하시고 확인 또 한번 확인하시면은 급여 자료 입력해 가지고 재계산을 통해서 다시 여기 공제 항목 계산과 소득세 계산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3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클릭하시고요. 구분은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해 주세요. 확인 또 확인해 주시고요. 4월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귀속 4월 부분에서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해 주십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5월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5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자, 6월로 가겠습니다. 6월도 일단 급여 복사 후 재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 자, 6월 달에는 우리가 한 사람 거가 지금 늘었어요. 그래서 이진섭의 급여는 6월부터 이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이진섭만을 클릭하시고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표 1번에 있는 겁니다. 이진섭 190만 원, 연장근로 30만 원, 식대가 20만 원, 그 다음에 상조회비 10,000원까지 입력하시고 네, 이진섭 사원도 소득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차인 지급액은 6월 달 거 221만 1,330 2211330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2211330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7월로 가겠습니다. 이진섭까지 입력했으니까 7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고요. 8월도 그렇게 하십시오. 8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고요. 9월도 8월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다시 8월로 가시고. 자, 8월에 우리가 아까 할 일이 거기서 8월 25일 성동일 사원이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인사급여 메뉴에 가셔가지고 사원 등록에 갑니다. 그리고 성동일 사원을 사원 등록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20번에다가 퇴사 연월일을 이때 입력하는 거예요. 8월 달에. 그래서 20번 퇴사 연월일 여기에다가 2025년 08 25일을 퇴사했다고 그랬죠. 25일로 입력한다. 네,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급여 자료 입력으로 창을 전환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08년 1번 급여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08년, 아니요, 08월 1번 급여를 다시 조회하면은
성동일 씨 그 사원명이 파란색이 되었어요. 거기 클릭하시고 저 위에 있는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이 버튼이 있죠?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연말정산 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밑에 반영이라는 단추를 눌러주면 됩니다. 반영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성동일 씨의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중도에 정산을 해서 지금 소득세 환급받을 거를 계산해가지고 급여에 마지막 8월달 급여에 반영을 시켜서 424만 7,250원을 지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중도 퇴사자 정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로 넘어가는데요. 귀속 연호를 9월로 해주시고요. 9분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똑같이 합니다. 확인하면은 또 확인하시고 한 명이 다시 줄었죠. 8월에 퇴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10월도 복사하십시오. 10월 9분 1번 급여해 주시고요.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월도 그렇게 하십시오. 11월 복사 후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하십니다. 자, 이제 12월은 상여가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2월은 어떻게 하냐면 12월을 클릭하시고 구분을 바꿔줘요. 2번 급여 더하기 상여. 급여 더하기 상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자, 그러면은 이제 상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다 복사가 됐으니까 상여 부분만 확인해 가면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김현철 씨 상여 기본급하고 똑같네요. 4500 플러스. 상조회비도 그대로 복사됐으니까 상여만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노현주 씨도 확인해 가면서 입력하죠. 나머지 수당 다 똑같고 상여금만 270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섭 씨도 입력하겠습니다. 이진섭 상여 기본급하고 똑같이 나머지 수당은 똑같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12월 급여까지 우리가 입력을 다 마쳤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어떤 사원의 한 달치 급여를 입력하라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급여 입력 12월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실습 처리 안 하고서는 복사되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된 사람이 파란색으로 또 9월부터는 아, 있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제가 예, 이게 복사를 해서 9월, 10월까지 성동일이 나온 상태. 승도인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자료, 그 급여 자료를 다 지워야 되는데 9월 거부터는 음, 그것을 만들어내면서 식단하고 프로그램을 행동이 있네요.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제가 복사를 막 그러니까 인터넷 차량이 먹기 전에 네. 여기서 지울 수 있도록 급여를 2022년 5월 이거를
큰 사람보다. 테크니크 스테이션. 아니고 지금 있어요. 내용은 없네. 미국 클릭에는 내용은 쓰는 책 내용이 12월 이름만 있는 것 같으면 맞지 않아?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12월 20일 네, 아직. 입력을 안 했고요. 11월은 올리는 것 나온 얘기. 11월은 됐고 그러면 10월은 어떻게 될까요? 10월 것까지는 소득 이슈가 넘어오긴 했지만 급여자를 없네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면 11월까지는 아까 11월까지는 한 거죠. 네. 12월 거를 2번으로 하시고 네,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이름을 안 찍었어요.
네, 여러분 298페이지에 수행 과제가 쭉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입력한 거하고 대조해 보시고 오늘 여기 급여 자료 입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